이게 억지로 자려고 술도 마셔보고 책을 읽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든 자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내가 잠을 자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면 오히려 잠에 방해가 돼요. 스트레이트 한 번만.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예. 시작을 알리는 스트레이트. 이렇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저희 컨텐츠 오랜만에 촬영하는 거라 가지고 네. 오랜만에 촬영하는 거의 첫 주인공이 저희 박익명 과장님. 네. 네. 선생님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저희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면증에 대해서 좀 많이들 궁금해들 하세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한국인 10명 중에 2명에서 3명이 호소하는 바로 증상이 바로 불면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거든요. 의사가 알려주는 질병 이야기 콘텐츠 수면 장애, 불면증 특집입니다. 선생님, 이 불면증 하면은 단순히 내가 잠을 못 잔다. 내가 하루에 자는 시간이 내가 활동하는 시간에 비해서 너무 적게 잔다. 일상생활 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이 불면증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 수면 장애를 진단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불면증은 엄밀히 얘기하면 수면의 양과 질이 떨어지는 어떤 증상을 얘기하는 거지 최종적인 진단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면 두통, 배가 아프면 복통 이런 건 증상이지 우리가 그걸 진단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불면 증상은 수면의 시작과 중간과 끝에 문제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수면의 시작에서 잠들기가 어렵다. 그다음에 수면의 중간의 문제, 수면 유지가 안 되고 각성이 자주 생긴다. 세 번째, 수면의 끝의 문제, 내가 원하는 시간보다 너무 일찍 깬다. 이런 증상들이 불면 증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에서든 불면 증상이 생겼는데 원인이 해결이 되거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계속 불면 증상이 지속된다면 거기에 더하기 이것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긴다면 어떤 치료가 필요한 병적인 수준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불면 장애입니다. 그래서 불면 장애를 이제 진단하는 기준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불면 증상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일상생활에 문제라 하면 예를 들어 낮에 피곤하다, 졸린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내지는 어떤 심리적인 불편감, 불안하다, 우울하다 또는 업무를 볼 때 자꾸 실수를 한다, 학생 같으면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어떤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불면 장애가 있다 할 수 있고요. 이제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에게 주어진 수면 시간의 어떤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못 자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다른 수면 장애 굉장히 많거든요. 불면 장애 말고도 그런 다른 수면 장애가 때문이 아닌 불면 증상이어야지 우리가 불면 장애라고 최종적으로 진단할 수 있어요. 저도 단순히 그냥 잠을 못 잔다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잠이 안 올 때가 있었는데 이게 억지로 자려고 운동을 못하는 막 무게를 치려고 막 엄청 하다 어깨도 한번 빠져보고 못하는 술도 마셔보고 안 읽던 책을 읽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심지어 백색소음까지 틀어가면서 제가 이게 어떻게 해서 자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들이 과연 이 불면증, 불면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효과가 있을까요? 대부분 불면 증상이 있는 분들이 하는 행동의 패턴이 비슷하세요. 아마도 이런 게 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행동들은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신 운동 같은 거는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어서 잠을 잘 자보겠다라는 이제 의도를 가지는 건데 첫 번째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피곤한 거랑 졸린 거랑은 다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한 거는 내 몸에 기력이 다 빠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못 하겠어 이런 상태라면 졸린 거는 잠들기 직전에 약간 몽롱하고 나른하고 생각이 흐려지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물론
많이 피곤하면 잘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겠지만 극단적으로 이런 경험 하실 수도 있어요. 몸을 엄청 많이 운동을 많이 해서 피곤해 죽을 것 같아서 자리에 누웠는데 오히려 잠이 확 깨고 머리가 더 맑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는 이런 어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운동을 많이 해서 낮에 활동량을 높이는 거는 밤에 좋은 잠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운동을 언제, 하루 중에 24시간 중에 어느 타이밍에 하는가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권유드리는 건 자는 시간으로부터 6시간 이전에 운동은 끝내셔야 돼요. 자는 시간에 너무 가깝게 힘들게 운동해버리면 몸의 각성이나 긴장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술 얘기를 이제 많이 듣죠. 그래서 술을 수면제 대용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술을 마시면 잠이 빨리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수면의 유지에 방해가 돼서 계속 중간에 깨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두 번째는 내성의 문제예요. 굉장히 금방 익숙해져서 비슷한 효과를 내려면 술에 먹는 양이 굉장히 많아져야 돼서 몸에 무리가 오게 되죠. 그래서 불면 증상이 있으면 사실은 술을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자기 전에 어떤 다른 행동들, 지루한 책 보기, 조용한 음악 듣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행동이든 간에요. 내가 잠을 자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면 오히려 잠에 방해가 돼요. 지루한 책을 읽는 것도 책을 읽으면서 내가 잠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면 잠이 왜 안 오지라는 약간 조바심, 그다음에 잠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걱정, 스트레스, 긴장이 오히려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잠을 더 깨게 되는 나쁜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지침을 드릴 때는 누웠을 때 잠이 오지 않으면 자리에서 나와서 잠과 상관없는 다른 행동을 하세요. 이 뜻은 잠과 상관없는 행동이 책 읽는 걸 수도 있고 영화 보는 거, 노래 듣는 거일 수 있는데 그런 잠과 상관없는 행동을 하면서 잠에 대한 걱정과 긴장을 좀 이완시키면 오히려 잘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잠이 안 온다고 해가지고 그냥 침대에서 억지로 누워있는 게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나쁜 행동 중에 하나죠. 보면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행동들이 있고요. 수면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사실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수면 위생이고요. 이 수면 위생은 잠을 잘 자는 사람이건 못 자는 사람이건 누구나 건강한 수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행동이고 특히나 불면 증상이 있다면 다른 복잡한 치료를 찾기 이전에 이거부터 먼저 지키셔야 돼요.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수면 장애를 겪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 수면 영양제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양제가 멜라토닌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영양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약국에서도 사서 드시기도 하시고 해외에서 직구해서 드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수면이 부족하니까 영양제를 복용해서라도 이 주무시려고 하시는 건데 이게 영양제가 과연 효과가 있는 건가요? 수면 영양제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성분들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약간 진정, 안정작용이 있는 이제 성분이고 또는 어떤 멜라토닌, 우리 수면의 시작을 알리는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 멜라토닌의 어떤 재료가 되는 물질이 들어있는 게 많은데 사실 저는 이걸 바꿔 얘기하면 아주 약한 성분의 수면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자고 깨는 걸 결정하는 거는 뇌에서 하는 거고 뇌에서 깨어있게 하는 물질, 그다음에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물질의 균형 상태에 따라서 내가 깨어있을 것인가 잘 것인가 결정이 되는데 외부에서 당연히 안정, 진정 효과가 있는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물질이 들어가면 이제 잠을 잘 자는 쪽으로 균형이 쏠리기 때문에 잘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긴장도나 각성도가 굉장히 높지 않은 어떤 초기의 불면장애 있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수면 위생이 같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약을 평생 계속 드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면 영양제도 언젠가 복용이 중단될 텐데 그 효과를 유지하시려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기본이 수면 위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멜라토닌 성분은 이제 멜라토닌 영양제는 보통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멜라토닌 영양제는 속효성 멜라토닌이에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 굉장히 빨리 없어지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 몸에서 나오는 멜라토닌은 그렇게 잠깐 작용하고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속효성 멜라토닌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멜라토닌하고 조금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 뭐 해외 학회든 국내 수면 학회에서 보면 불면장애 진료 지침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속효성 멜라토닌을 불면장애에 사용하는 걸 권고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다만 속효성 멜라토닌 효과가 있는 경우는 내가 자는 시간대를 갑자기 바꿔야 될 때, 시차 적응해야 될 때는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처방이 필요한 멜라토닌이 있어요. 서방형 멜라토닌이고요. 얘는 몸에 들어가서 실제로 분비되는 멜라토닌하고 비슷하게 작용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실제로 수면의 양과 질을 개선시킨다는 결과가 있고 실제로도 불면장애 치료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선생님, 실제로 이 불면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이 치료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첫째는 치료 계획을 세우려면 진단이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근데 불면증은 사실 불면장애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수면장애의 공통된 증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면 증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면장애 아니고요. 다른 수면장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수면장애가 있다면 이건 치료 방향이 완전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첫째는 제대로 진단할 것. 두 번째는 한 사람이 수면장애 여러 가지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수면 무호흡 있는 환자분들의 절반 정도는 불면장애 같이 있어요. 그리고 불면장애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한 30-40% 정도는 수면 무호흡증 같이 있다고 하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치료가 되지 않으면 둘 다 치료가 전혀 안 되고 계속 빠르게 나빠지세요. 그래서 일단 이제 진단이 제대로 될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불면 장애로 일단 진단이 되었다면 제가 환자분에게 치료 어떤 선택지를 3가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대로 지낸다. 둘째 약물 치료, 셋째 인지행동 치료. 네, 이제 짧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 그대로 지내는 건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 당장 불편한 건 없어요. 다만 저절로 좋아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약물 치료에는 우리 잘 아는 수면제, 안정제 같은 거, 그 다음에 수면에 도움이 되는 항울제 같은 게 있는데 수면제의 최대 장점은 먹으면 바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효과가 한 3에서 6개월 정도는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편인데 최대 단점은 약을 끊으면 바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다시 불면 증상이 생기는 게 문제고 수면에 도움이 되는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도 약효는 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편인데 수면제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길게 사용할 수 있고요. 다만 수면제처럼 먹자마자 잠드는 게 빨라지는 효과는 별로 없어요. 네, 세 번째 이제 인지행동 치료인데 이게 만성 불면장애라는 게 이 병을 지속시키고 악화시키는 어떤 환자분들의 일정한 행동이나 생각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교정하는 게 인지행동 치료예요. 인지행동 치료는 만성 불면증이 생긴 어떤 원리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치료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이고 사실 가장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장점은 치료를 중단해도 효과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점도 있죠, 당연히. 단점은 첫째, 자주 병원에 와야 돼요. 대개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5회에서 8회 정도 같이 이제 오셔서 치료가 필요하고, 둘째, 치료 효과가 늦게 나타납니다. 치료 효과 나타나는데 한 2주에서 4주 정도 걸려요. 그동안 이제 인내를 하셔야 되는 거고, 세 번째, 처음 치료 시작하고 한 1-2주 정도는 일시적으로 오히려 불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걸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실 수 있죠. 그래서 환자분하고 상담을 해서 어떤 이제 치료를 선택할 건지를 이제 고르게 되는 거죠. 선생님, 이 수면 장애를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수면제가 근본적인 수면 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수면제를 복용해서라도 치료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일까요? 네네. 수면제는 분명히 불면장애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이고 적절히 사용하면 좋은 방법인데 이제 문제는 적절하게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것 또는 이제 환자분들이 과하게 맹신하는 경우 또는 과하게 불신을 가지는 경우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수면제 또는 안정제가 투여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 또는 이제 급성 불면 장애라 그래서 생긴 지 3개월 이내 어떤 급성 형태에서는 수면제를 사용하는 게 권고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불안 장애나 우울 장애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수면제, 그다음에 안정제 같은 거를 같이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절대적인 수면 시간이 너무 짧은 경우에도 수면제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경우 이외에도 수면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뭐 권고하기로는 단기간 사용할 것이 이제 권장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장기간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사용을 해야 한다면 조금 이제 주의사항을 좀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주의사항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수면제를 사용하실 거면 똑똑하게 쓰셔야 돼요. 똑똑하게 쓴다는 거는 최소한의 용량으로 최대 효과를 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이 수면제를 드실 때 수면제 복용하는 타이밍을 잘못 잡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면제 복용 시간은 내가 자고 싶은 임의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잘 수 있는 시간 직전에 드셔야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시에 자러 들어갔는데 잠이 오지 않았죠. 뒤척거리다 결국 새벽 2시에 잠들었다 라고 하면 저는 10시에 수면제를 먹으면 별로 효과가 없었을 거고요. 새벽 1시, 1시 반 정도, 2시 직전에 먹었을 때 더 효과가 훨씬 좋았을 거고요. 제일 안 좋은 거는 낮에 약간 잠을 자고 싶어서 정말 엉뚱한 시간에 수면제를 드시면 실제로 잠을 자려면 그 시간에는 훨씬 많은 용량의 수면제를 드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못 사용하시게 되면 오히려 수면제 용량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2번째 주의사항은 임의로 용량을 조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다 안 먹다, 반알 먹었다, 한 알 반을 먹었다, 왔다 갔다 불규칙한 패턴을 드시면 오히려 약에 대한 심리적 의존이 더 강화되는 악영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일희일비하지 않기. 그러니까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을 잘 잤다 그래서 수면제에 너무 의존하거나 맹신하실 필요도 없고 똑같이 수면제를 먹고 잘 자다가 왜 오늘은 잠이 안 올까 이런 상황에서 수면제 내성인가 약을 더 늘려야 되는 고민하시나 걱정하시는 것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수면제는 동일한 용량, 동일한 약을 드신다 하더라도요.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수면을 양이 늘고 줄고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다른 조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먹는 수면제의 용량과 내가 자는 시간이 일정하게 비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한 착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면제 사용에 있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이런 것들을 좀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면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일 안타까운 건 이게 잠이라는 게 내 노력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이지만 내 잠은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내 의지로는 절대로 무의식으로 빠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잠이 깨는 이제 역효과가 나게 되죠. 그다음에 나는 나름대로 하는 어떤 행동들이 오히려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되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불면 증상이 있다고 단순히 불면증에 수면제 또는 수면 영양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고 또 제대로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